결혼 10년 차. 남편과 나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는 상태였어요. 침대는 여전히 하나였지만 마음은 벽을 세우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누운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무릎 수술 후 회복이 잘 안 된다며 서울로 올라오겠다고요.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지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안방을 비워드리고 작은 방에서 지내기로 했고, 남편은 출장 핑계를 대고 첫 주부터 집을 비웠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밤마다 미세하게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 혼잣말이라기엔 너무 정확하고 생생한 웃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수면장애나 헛소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집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향이 났어요. 흔한 무좀약이나 파스 냄새가 아니라 분명히 남자 향수였어요. 묘하게 달고 묘하게 비릿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유난히 얼굴이 밝았어요. 수술 회복이 더딘 사람의 표정이라기엔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죠. 나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그 다음 날 남편이 출장지에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계시냐고, 혹시 불편한 건 없냐고. 나는 일부러 말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다만 밤에 웃음소리가 좀 들리긴 해요. 아마 TV 보시면서 그러신 거겠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우리 엄마 밤에 드라마 보면서 혼잣말 잘해. 예전부터 그랬어. 그 말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함은 계속됐어요. 하루는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 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 짐 정리함이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남자용 반팔티 한 장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죠. 브랜드도 사이즈도 우리 집 남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티셔츠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히 그 향수.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시어머니 방 쪽으로 걸었어요. 그때 아주 조용히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방 안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익숙하게.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기이한 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밤에 화장실 다녀왔어요? 내가 무슨 인기척을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답했죠. 네, 좀 잠이 안 와서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밤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곁에 누가 있으면 안정이 돼요. 그 말이 그날 본 남자의 웃음보다 더 소름 돋았어요. 그 남자를 다시 본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급히 방으로 가보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신음 같은 숨소리를 들었어요. 문득 소름이 쫙 끼쳤죠. 하지만 그 순간 거실 뒤쪽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 남자였어요. 담배를 입에 문 채 여유 있게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는 담배를 털며 대답했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어르신 친구예요. 잠깐 들렀다 나가는 길이에요. 어르신이 잠깐 자리에 없으셔서 혼자 나가던 중이었어요.
나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는 아주 뻔뻔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우리 예전에 본 적 없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 그 음성,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려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뵀어요. 그는 내 옆을 지나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럼 곧 익숙해지겠네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단순한 침입자도 방문객도 아니었어요. 그 남자에겐 확실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녁도 혼자 드셨고 대화도 피하듯 짧게만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물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왜 자꾸 내 기억을 건드리지? 그리고 왜 자꾸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감싸려 하는 거지?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조퇴하고 일찍 집에 왔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4시 반 정확히 그 시간. 그는 또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익숙한 손짓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다 나를 보고 멈췄어요. 오, 오늘은 집에 일찍 오셨네요. 나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는 별 당황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식탁에 물을 따라 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사이세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웃었어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혼자 있기 외로우신 분이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남자 간병인?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그 이상의 관계라면 불편하세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린 듯한 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너무 익숙했어요. 그는 조용히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신촌 모퉁이에서 우산 하나로 비 피했던 여자,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스르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내 첫 연애, 짧고 깊게 빠져들었다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준서. 하지만 그 준서는 이제 시어머니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였죠. 나는 멍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준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이켰어요. 그의 입술 자국이 유리잔에 남았고 그걸 보는 순간 문득 고등학교 3학년 그 겨울 신촌에서 비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그 찻집이 떠올랐어요. 눈이 내렸고 나는 우산 없이 강의를 듣고 나왔다가 누군가의 우산 아래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게 그였어요. 준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의 짧은 만남을 가졌고 겁이 날 정도로 빠르게 감정이 타올랐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이유도 없이. 나는 그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준서가 지금 이 집에 있고 시어머니 방에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사라졌어요, 그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나는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시어머니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 만났어요. 당신 시어머니는 그때 봉사활동 나왔다가 우연히 알게 됐죠. 나중에 내가 무릎 수술 재활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직감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정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미 관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고, 준서 역시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나 자신이었어요. 혐오스러워야 할 감정인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지금 내가 잊으려 애썼던 과거였고, 동시에 내가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의 기억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지금도 나한테 감정 있어요?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없었다면 당신 집 비밀번호까지 굳이 외우지 않았겠죠. 그 말에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번개처럼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그를 보더니 익숙하게 미소 지었어요.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일찍 끝났어요. 어르신,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그 둘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도 아니고 혐오도 아닌 어떤 기이한 삼각의 중심에 내가 들어온 기분.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서가 요즘 고생이 많아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속도 깊고 따뜻하고.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예, 속은 깊죠. 얼마나 깊었는지 내 청춘까지 파묻고 갔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가 간 뒤 나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향기. 나는 손끝으로 문고리를 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사람 나한텐 잊고 싶은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겐 지금 무슨 존재예요? 그날 이후 나는 준서의 눈빛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는 시어머니 앞에선 언제나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나와 마주칠 땐 달랐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들여다보려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다는 듯한 눈. 나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빛이 나를 여자처럼 느끼게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껍데기였어요. 무덤덤하게 웃고 필요할 때 말하고 그리고 서로의 공간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 나는 그 틈을 타 준서에게 자꾸 시선을 줬어요. 처음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를 의식하고 그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내가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병원 진료가 있어 외출하셨고 준서는 평소처럼 오후 4시에 집에 왔어요. 나는 일부러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머니 안 계세요. 들어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들어왔어요. 나는 커피를 2잔 내려 테이블에 놓고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당신 아직도 날 원해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쳐다봤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눈빛. 나는 잔을 들며 웃었어요. 그럼 왜 시어머니랑 그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나한테 죄책감이라도 느끼게 하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당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닿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진심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그와 나 사이엔 선이 없다는 걸. 그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나란히 커피를 마시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맞닿는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뺐고 준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가방을 챙기며 인사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르신, 내일 다시 올게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우리 준서, 오늘도 고생했네. 아, 근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집안 공기가 뜨겁지? 창문 열어놨었나?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그런가 봐요. 오늘 날도 좀 덥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먼저 내 방을 노크했어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 친구 좀 조심해요. 괜찮아 보여도 남자라는 건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주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혼자 오래 살아서 그래요. 외로움이라는 건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외로움이라는 핑계는 나도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랐어요. 나는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끌리고 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 사이, 둘 중 하나는 무너질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준서였어요. 오늘 당신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 옆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선택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간다며 옷을 챙겼어요.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말에 나는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기 진료 때문에 오전부터 병원에 나가셨고 나는 처음으로 일부러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어요. 아니, 꾸미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유를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거울을 보며 속눈썹을 더 덧붙였죠. 오후 4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난 조용히 문을 열었고 준서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이미 정해진 순간이라는 걸요. 우리는 말도 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고 나는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어요. 손끝이 떨렸고 그의 눈빛은 날 벗겨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숨이 막힐 듯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을 때 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유혹을 느꼈어요. 준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손이 내 목덜미로 올라오는 순간 20년 전 신촌의 겨울이 내 눈앞에 겹쳐졌어요. 그날 그 손, 그 체온. 나는 그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 순간 우리는 말 대신 입술로 모든 감정을 풀어냈고 거실 소파 위 모든 가구와 벽은 우리의 체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가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에요.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그날부터 기다렸어요. 당신이 다시 날 흔들어 주길.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쪽에서 기척이 났어요. 나는 숨을 죽였고 준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셔츠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침착하게 부엌으로 향했고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낯빛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오늘 집안 공기가 이상하네. 누구 왔다 갔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준서 씨요. 식사하시기 전에 들렀다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얘야, 조심해야 해. 사람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엉뚱한 데서 불붙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마주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 말 하시니까 좀 이상해요.
그 애한텐 이미 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은 착각할 수 있어. 나도, 그 애도. 그리고 너도. 그 말은 경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선을 넘어 있었고 후회는 없었어요. 준서는 그날 밤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당신 안에서 나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고 욕망이었고 그리고 복수 같기도 했어요.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커피 향 대신 은근히 쓴 향이 느껴졌어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 꿈이 좀 이상했어. 그래서 잠이 깨버렸지. 나는 그 컵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어떤 꿈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누가 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꿈.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내 곁에서 무언가를 훔쳐가려는 꿈. 그 말의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어젯밤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걸 그녀는 알 리 없을 텐데 꿈이라는 말로 그걸 짚어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녀는 내게 다시 물었어요. 준서,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지 않니?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불러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이상하게 눈빛이 흔들려. 마치 다른 데 꽂힌 사람처럼. 나는 그 말에 일부러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준서 씨 그냥 착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든 잘해주고.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야. 난 여자야. 본능적으로 알아. 그 애는 지금 나를 보는 눈이 아니야. 그 순간 내 안에 감춰두었던 두려움이 슬며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도 느끼고 있어요. 그날 오후 준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며 문 쪽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준서야, 너 요즘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난 내가 내 곁에 와준 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했거든. 너마저 떠나면 나는 진짜 끝이란 말이야. 그 말에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붙잡고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답장을 오래 고민하다가 짧게 보냈어요. 그 여자의 침대엔 마음이 있었겠지만 내 몸엔 당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내게 말했어요. 얘야, 요즘 너 많이 웃네. 예전엔 그렇게 안 웃었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덕분에 웃게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 웃음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저기를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질투였어요. 나는 식탁에 포크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사랑은 나이를 안 가려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게 된 거겠죠.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었고 그날 이후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준서는 연락을 줄였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폭풍 전야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서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죠.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안하다기보다 긴장이 풀린 듯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끝이 나버린 것 같은.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내 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병원 안 가. 너랑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는 내가 내리는 커피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내가 데리고 가. 난 오늘로 끝낼 거야.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포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봤어요. 어젯밤 내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 준서가 실수로 보낸 거겠지. 당신 품이 그 여자보다 따뜻해요. 라는 내용. 어때? 내 눈으로 읽으니까 실감 나더라. 나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입안이 다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난 그 애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아니, 아들 이상이었지. 평생 혼자였고, 남편도 일찍 떠났고, 외로움이라는 게 내 뼈 안쪽까지 파고들었을 때 그 애가 내게 와준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가져갔어.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어머니, 전 가져간 적 없어요. 그냥 제 쪽으로 온 거예요.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했지? 그 애가 나랑 있는 거 알면서 접근한 거잖아. 질투도 있었을 거고 복수도 있었겠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투는 꼴 내가 상상 못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준서인 걸 알았을 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난 지금 모든 걸 잃었어. 아들, 자존심, 그리고 나 자신까지. 그런데도 그 애가 너한테 간다면 그땐 나도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어요. 낯빛은 창백했고 우리 둘의 공기를 단박에 감지한 듯 말없이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왔니? 잘 됐네. 너도 들어. 오늘은 다 끝내자. 준서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두 분 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죄송? 내가 미안해야 할 건 그 여자한테야, 나한테 아니고. 나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선택해야 해요. 지금 여기서. 그는 눈을 감았다 떴고 말없이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안 돼. 내가 감히 이럴 수 있어. 준서는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해 칼 서랍을 열었어요. 나는 그대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애마저 빼앗기면 나 진짜 살아갈 이유가 없어. 준서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하지만 제 감정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어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방에서 짐을 쌌어요. 말없이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늘 곱게 개어있던 손수건들을 차곡차곡 접어 캐리어에 넣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준서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향은 싫었지만 그 연기가 자꾸만 나를 안쪽으로 잡아 끌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서야, 내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그냥 내가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 욕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넌 너무 조용히 무서운 사람이더라.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미웠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사랑받은 적 없는 여자가 사랑을 가지면 어떤지 이번에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어요. 며칠 후 집안 공기는 맑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맑다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공기 중에 있던 긴장, 견제, 감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비워진 느낌이었어요. 준서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말했다. 나 우리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살아요. 대신 약속해요. 우린 누구에게도 이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로.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자고.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 안에서 체온을 느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우리가 필요로 했던 온도였어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말만 들었고 그 뒤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가끔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여인의 향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녀와 나 절대 친구도 가족도 될 수 없었던 관계.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가 내 안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삶이라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망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여자예요. 비밀스럽고 조용하지만 뜨겁게 남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